급한 만큼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상패 이슈 때문에 시장 전체가 당황해하고 있네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7월 중 시행한다고 하죠. 기준 미달인 코인들은 순차적으로 상패될 겁니다. 주말 내내 문의가 폭발해서 대응해드리느라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관련하여 저희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이쪽 업계에 계속 있다 보니 들리는 게 있겠죠. 그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위기 상황 발생하면 이 정보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바로 체감되죠. 커뮤니티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하시고요. 지금 인원 283명인데 300명까지만 받을 예정이에요. 인원 많아지면 관리가 은근할 게 많습니다. 급하니까 먼저 김치 코인들부터 살펴보죠. 보시다시피 세 단계로 구분해 뒀는데요. 여러분, 한국 코인이 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사업하는 코인도 있고 재단에서 관리 잘하는 코인도 있고요. 이거 설명을 통해서 최소한 이번 상패 대라는 피해갈 코인이라는 것만 급한 만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확률 높은 것부터 정리하는 거고,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코인이 원체 많아요. 그래서 다 정리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둘은 그래도 이번 상장 폐지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할 겁니다. 먼저 아르고는 블로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2018년 발행한 코인인데, 당시 발행되던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분위기라는 게 있죠. 배경도 건장했고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프라이빗 체인이랑 퍼블릭 체인 둘 다 운영하는데 공정성이나 기술력, 탈중앙화 등 핵심은 퍼블릭 체인이 맞아요. 하지만 막상 대기업이나 업계를 주름잡는 거대 조직들은 블록체인에 진입하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중앙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블록체인 신사업이 그리 매력적이질 않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록체인 신사업에 진입하는 의사결정을 안 합니다. 그들에게 순차적으로 유입하도록 제한하려면 징검다리가 필요하죠. 그게 프라이빗 체인의 역할입니다. 이미 이 방법으로 월가에서도 시중은행들이 단계적으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방법을 국내에서는 실행할 만한 팀이 글쎄요, 아르고 하나 말고는 안 보이네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죠. 딱 하나 불안 요소라 할 만한 것은 시총이 우선 너무 작고 변동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경우 아마도 이번 상패 법안에 저촉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거래소가 자체적인 결정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작으면 거래소한테 돈이 안 되니까. 다음 밀크는 다들 아시는 야놀자에서 발행한 코인이죠. 야놀자가 지금 미국 증시 상장 이슈가 있어요. 상장 이슈 이거 꽤 오래된 겁니다. 몇 년 됐어요. 근데 최근 6월 7일 상장 확정한다고 기사 떴죠. 그날 바로 코인 가격 한 40% 올랐어요. 지금은 다시 떨어져서 원위치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앞으로 어떤 전망이 좋다, 가격 이슈가 좋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다만 확실한 건 야놀자는 밀크를 못 버립니다. 이미 밀크 코인 발행해서 땡겨 쓴 돈이 많아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만약 상패를 방관한다면 저기 모 회사 자체가 날아갈 수 있어서 야놀자에서 방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전 안전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코인들은 평점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둔 거고요. 이번 상패 이슈는 국내 상장 600개 코인 대상으로 전체죠. 사실 비교적 안정권이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워낙에 모 대상이 전체다 보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라는 코인은 데일리 금융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2015년도에 한창 핀테크 유행하던 시기였죠. 이때 설립된 회사고, 여기서 아이콘은 2년 뒤인 2017년도에 발행했습니다. 이 회사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코인원 거래소가 이 회사 겁니다. 그래서 업계 인지도 때문에 안정적일 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제가 중간에 넣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이슈가 있죠. 여기가 국힘 소속 전 제주도지사 원 그분 있죠. 그분 제주도 있을 때 제주시랑 연계 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계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총선 결과로 왼손이 힘을 갖게 됨에 따라 오른손이 해온 것들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두었습니다. 이거는 사업 분석이 아니라 외부 대응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중간에 다른 코인들 많이 있긴 한데 재단 대응 역량 등등해서 이번 법안 관련해서 평점이 조금 애매하다 판단되는 코인들은 중간에 뒀고요. 문제는 오른쪽에 많은 코인들, 여기는 그냥 거론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쪽 업계에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소식들은 뭐 계속 듣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많은 걸 전부 다 알긴 어렵고요. 아직 그래도 팀이 살아있는 현 단계에서 제가 등급 매기긴 좀 그래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이 정도 레벨로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정부가 또 업계 괴롭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이건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기를 많이 놓치면서 한국 코인 시장이 참 안타까운 5년 정도 시간 동안 암흑의 시대를 보냈어요. 그냥 덮어두고 못하게 만들면서 사람도 돈도 시간도 모두 해외로 피난을 가버렸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첫걸음 시작했으니 다음 스텝은 조금 더 빠르게 제도권이 움직여주길 바라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중에 앞서 살펴본 대로 실제로 괜찮은 프로젝트 운영하는 팀들이 있어요. 남들이 김치코인 의심하고 평가절하한다고 꼭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 없습니다. 목적은 결국 가려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규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낸스도 발등에 불 떨어졌죠. 버거코인이라 불리는 해외 프로젝트 역시 전 세계가 다 같이 기준 미달은 탈락시키려는 겁니다. 기왕 하는 거 그냥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면 싶네요. 마치 닷컴 버블 때 기억하시죠? 시장에서 돈만 갈취하려고 했던 저질 세력들 속관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시장이 성숙할 때가 됐습니다. 올해는 의미가 커요. 기관 참여가 허용되었죠. 따라서 이제는 설사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국가나 단체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큰 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틀을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 잡음이 나오는 것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관련된 내용은 제 귀에 들어오는 대로 공유드려요. 그렇게 미리미리 대피할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오히려 이런 시즌에는 상패로 인한 하락 확정될 코인 대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전략을 써야겠죠. 다른 사람은 상패 걱정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어요. 해외 거래소는 뭐 당연한 거고요. 여튼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상패 대응 어떻게 할지 그 많은 코인 중에 어떤 거에 물려있는지 문의 주세요. 커뮤니티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누르시고 숫자 6 보내주세요.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